문화체육관광부가 사이트에 무언가 동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문화부는 우리 대한민국 부처 중에 한 부처 아니겠습니까? 한가하게 이런 동영상이나 올릴 때입니까? 이제 이런 비판이 뒤늦게 나오는 모양인데 김 기자의 설명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정부가 이제 코로나 가짜뉴스 5 이렇게 뽑아서 팩트체크 형식으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은 좀 지워져 있는 상태이지만 저희가 미리 뽑아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요? 영상부터 보고 확인해보고 오시죠. 17번째 확진자가 퇴원을 하면서 남긴 말이 있다. 그냥 좀 센 감기가 걸렸다. 나은 것 같아요. 언론이 이렇게 확실한 검증도 없이 보도해 공포 마케팅에 활용하는 건 좀 많이 너무했다. 더 자극적인 내용과 음모론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으니 이거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동수칙인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잘 지키시면서 극장에서 영화도 한 편 보시고 공연장도 찾아가 보시고 식당에서 외식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가짜뉴스에 대한 비판과 또 코로나 그냥 센 감기 수준이다 이렇게 안심시키면서 영화도 공연도 좀 보고 외식도 하라고 말했지만요. 네. 저 동영상에 올라온 2월 20일 상황에서는 국내 이런 날이었어요? 확진자가 100명이 돌파한 날이었고요. 국내에서 첫 사망자도 발생했고요. 사실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에 73만 명이 동의한 숫자가 73만 명이 넘을 만큼 좀 국민들은 이 상황을 위중하게 지켜보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자, 저 문화부가 올린 이제 동영상 20일 날 올렸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해서 도대체 2월 20일은 이 코로나19가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제 궁금해서 저희가 찾아보니까 김 기자 설명한 대로 이날이었어요. 한번 시청자 여러분 다 이제 상상을 해보시면 되잖아요. 닷새 전에 저러한 상황이었는데 문화부가 사이트에 올린 영상은 조금 전에 그거였습니다. 이거 좀 센 감기 정도에 불과해요. 저 영화에 가서 저 극장 가서 영화도 좀 보시고요. 저 공연장도 찾아가 보시고요. 식당에서 외식들도 좀 하세요. 우리 설 교수님은 저 2월 20일 저 타이밍에 문화부가 저러한 영상을 올린 것은 뭐 국민들 뭐 안심 차원에서 올려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가한 동영상 올린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우리 설 교수님은? 이제 31번째 환자가 나오기 직전까지 비교적 관리가 잘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31번째 환자가 나오면서 환자가 폭발적으로 나와서는 국면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이런 동영상을 올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또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인터뷰를 했던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짜집기 되어서 정부가 원하는 형태로 동영상이 재제작이 된 것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이제 기저질환이 있다거나 고령자인 경우에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럼요. 지금 이 17번 환자는 굉장히 이제 건강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것을 이제 정부 기관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용도로 재편집해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뭐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상희 평론가 이렇게 좀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아까 홍익표 수석대변인하고 연장선상의 이야기입니다. 홍 수석대변인이 TK 봉쇄 얘기했을 때 아무리 그게 방역 의미라 할지라도 그 말을 듣는 우리 대구 시민들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것이고 20일 날 문화부가 동영상에 이런 거 올려 식당 가서 뭐 밥도 드시고 극장 가서 영화도 보시고 센 감기에 불과하고 이런 동영상을 올렸을 때 우리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저 동영상이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 어떤 마음으로 저 동영상을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실까? 한 번,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올려야 되는데 그렇죠. 좀 아쉬운 대목이 있어 보인다 이런 비판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그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 책임이라는 게 남에 대한 책임이잖아요. 자기 거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가볍고 성급하거나 조급하면 안 돼요. 아주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가 당시가 키트가 이제 검진 키트가 너무 넓게 이제 보급이 돼가지고 검진을 넓게 하는데도 확진자가 한 5, 6일 동안 안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5, 6일 안 나왔다 그래도 공식적으로는 이게 감염병이라는 게 종식 선언을 하려면은 28일이 돼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28일에서 뭐 이게 뭐 몇 분의 몇이에요? 뭐 한 5분의 1도 안 되는 날짜가 지나갔다고 해가지고 예. 3패인을 이렇게 일찍 빨리 터뜨려버리면 터뜨리면 안 돼요. 네? 3패인. 그러면은 국민들의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게 되는 그런 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를 하지만 신중하고 책임 있는 마지막까지 보수적인 이것이 공직자의 자세다. 좀 말씀을 드리고 서 싶습니다. 변호사. 예. 저는 이제 공무원들이 이런 무산이란 이런 이제 자세로 일하니까 문제고요. 이게 문체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문제 또 홍남기 그분에게 외식을 뭐 해라. 예. 또는 이제 대통령도 그런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박능우 이런 이제 분들의 다 인식이 그렇고요. 그 저는 이제 조금 전에 김상일 평론가가 뭐 대통령이 사과할 때 사과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중국 시진핑과 통화하면서요. 중국의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탠다. 그래서 이제 그 마스크를 중국에 많이 지원해 주죠.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풍기 현상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내일부터 수출을 금지한다는 거예요. 예. 이것도 이게 너무 늦은 조치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마스크도 최고 가격제 이런 건 아직 없거든요. 예. 정부가 이게 대응을 잘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기생충 영화도 너무 이게 국가적 대위기 상황에서 파한대소하고 예. 이런 게 모습들 이런 게 너무 안일하게 샴페인을 일찍 터뜨려 가지고 예. 오히려 이제 경각심을 저는 떨어뜨린 거 이게 대확산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대통령이 진심으로 사과해야 된다 보는 거예요. 예, 잠깐만요. 제가 5시 좀 넘으면 속보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좀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된 것 같은데 속보를 처음부터 좀 주세요. 처음부터 확진자 늘었다부터. 예, 이거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그러니까 144명이 늘었다는 건가요, 이게? 예, 144명이 늘어서 총 977명이 됐습니다. 예, 사망자 오늘 2명이 늘었네요. 아까 아침에 한 분이 늘어서 사망자가 9명이었는데 사망자가 1명 더 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10명의 사망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속보가 또 있습니까? 예, 이 정도. 예, 이제 977명.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전문가는 이제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1000명 돌파가 시간 문제일 것이다. 뭐 이런 진단과 관측을 한 전문가도 있었는데 글쎄요. 이제 977명, 1000명에 이제 23명이 확진자가 좀 모자라는 셈인데 더 이상 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보지만 당분간 확진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 보인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자 진단입니다. 그러면 김 기자,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13일 날 한 발언 그리고 그에 대한 정부의 해명 이게 약간의 논란이라고요, 김 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모든 상황이 끝나기도 전에 지나치게 성급한 낙관론을 펼친 것 아니냐 논란이 일었는데요. 정부가 어제 이에 대해서 희망을 나눈 것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 발언들을 모아서 직접 들어보시죠. 방역 당국이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힘을 다 합치고 총력을 기울인다면 머지않아 코로나19도 그 마무리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희망을 같이 나눈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위축을 우려해서 한 발언이라지만 일단 코로나19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좀 지나친 낙관론이다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제 이에 대해서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희망을 같이 나눈 것으로 이해합니다 라고 이제 해명에 나섰습니다. 예. 글쎄요, 머지않아 종식이 될 겁니다 라고 한 이후에 이제 막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논란이 되죠. 어제 기자들이 김 부본부장에게 질문을 했고 희망을 나눈 대통령 말씀으로 이해해 주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뭐 시청자 여러분들 다들 뭐 판단들이 있으실 것 같고 김강립 부본부장의 얘기가 맞습니다. 아닙니다. 다들 아마 판단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이 와중에 김 기자 이번에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약간 도마 위에 올랐다는데 손혜원 의원이 코로나19에 왜 갑자기 소환이 되는 걸까요?
지난 9일에 본인의 이제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요, 이 요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개인 입장을 밝혔는데 좀 논란이 됐습니다. 어제 다시 해명에 나섰습니다만, 뭐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직접 상황을 좀 가볍게 본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고 판단해 보시죠. 저 오늘 나오는데 요새 왜 마스크를 안 줘? 그랬더니, 야, 이거는 감기야. 무슨 마스크야. 이럴 때 전 국민이 다 마스크 하고 다니는 거 꼴보기 싫다고. 저는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안녕하시지요? 네. 조심하면 되죠. 면역력 키우고, 그쵸? 또 조심해서 움직이면 되죠. 제가 얘기했던 날이 언제예요? 그때는 전체 확진자가 28명 정도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그라져 가는 때였고요. 근데 저는 마스크 잘 안 하고 다녔거든요. 코로나19가 생겨나면서 마스크의 중요성이 더 강해졌는데, 그때는 이제 전국적으로 2월 19일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한 게. 그때 지역 감염 발생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던 때였고요. 지금같이 불안하고 위험한데 제가 마스크를 굳이 안 쓸 이유가 있겠습니까? 네, 손혜원 의원이 뭐 마스크 하고 다니는 거 꼴보기 싫다고 한 남편의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고요. 이 표현이 조금 과격하죠. 어제는 이 발언에 대해서 그때 발언 당시에는 좀 사그러져가는 때였다라고 이제 해명했는데 여태까지 설왕설래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팩트 체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지난 9일 날 저 발언을 한 것은 9일은 이 코로나19가 조금 이제 사그라져가는 때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 다음 그래픽이요. 예, 9일날 2월 9일로 한번 저와 함께 가보시죠. 2월 9일 코로나19 상황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남편이 마스크하고 다니는 거 꼴 보기 싫다고 해요. 그래서 나도 마스크 안 하고 다녀요. 바로 그날 2월 9일 확진자가 2명 추가로 발생을 해서 총 확진자 수가 27명이 되던 날이었고요. 그 다음에 왜 슈퍼 전파자 아니냐라는 일각의 의혹도 받았던 그 신천지 대구교회 31번 확진자가 신도 수백여 명과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예배를 본 날이 2월 9일이에요. 그 이후로만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급속도로 확진자가 퍼져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정치인의 발언은 신중을 거듭해야 되는데 적절했느냐 이런 것인데 정 의원님 한 말씀 하시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 정치를 조롱하면서도 정치가 주는 영향이 상당히 큰데 저런 무책임하고 무지한 발언을 했으면 그걸 자꾸 해명하려고 말을 길게 하기 전에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의학적으로 굉장히 지금 그 심각한 상황에 지금 정치권도 그렇고 또 장차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정치적 대응만 해요. 실무적이고 의학적인 대응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이고요. 방금 전에 문체부의 동영상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연도 하고 밥도 먹고 하라고 하니까 사실 지금 대구에서 이렇게 지역 감염으로 확산되는데 신천지라는 종교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대변인이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도 피해자라고. 우리도 최대 피해자. 아니 하랜 대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공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대로 예배 받는데 왜 모든 것을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요. 지금 일단 신천지 그 교인들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조회가 거의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진단을 해보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데다가요. 지금 대통령의 그 13일 발언 있지 않습니까? 곧 종식될 것이다. 저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지한 이야기일 수가 있는 게 우리가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노무현 정부 때 사스, 이명박 정부 때 신종플루,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 경험을 봤는데 그 종식될 때 거의 6개월에서 12개월이 걸렸고요. 전문가들이 이거 기온이 30도로 올라가기 전에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불신을 더 키웠는지.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요, 이 정치적 대응보다는 이 전문가들의 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김 기자, 요즘에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어제도 저희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분 얘기 좀 잠깐 해볼까요? 요즘에 소셜미디어 활동에 열심이다. 누구 얘기입니까?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인데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방역 당국을 응원하는 글도 올렸지만 좀 초점을 신천지 교회에 맞추는 듯한 모습입니다. 정부가 신천지 신도의 명단을 확보해서 전체로 대상에서 조사에 나섰다 이런 기사를 공유했는데 며칠 전에는 어떤 그 신천지 신자였던 젊은이의 이야기를 공유한 글을 또다시 재공유하면서 뭔가 신천지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도 공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신천지에 뭔가 초점을 맞춘 듯한 그런 SNS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 신분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최근 사흘 동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이만큼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그제 2건, 어제 5건, 오늘 2건, 사흘 동안 코로나 관련 글을 9건 올렸는데 서정욱 변호사 손드셨네요. 예. 아마 이게 그 법정이 지금 2주 휴정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조국 일가 재판도 전부 이게 지연이 됐거든요. 수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글을 올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글의 내용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신천지도 가해자가 아니고 이제 피해자입니다. 그것도 이게 피해자예요. 근데 왜 신천지를 자꾸 비판하는 이런 이게 글을 올립니까? 옛날에 그 세월호 때는 유병헌 일가나 그보다는 박근혜 대통령 공격에 앞장섰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게 지금 정권을 비판하거나 정권에 반성하는 글도 아니고 저는 이게 신천지 쪽으로 자꾸 탓을 돌리는 이런 아주 부적절한 글을 올리고 있다. 이런